순조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KF-21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 대신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침과 동시에 중동의 또 다른 부호국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4.5세대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KF-21의 최대 라이벌인 프랑스의 라파엘 제조사 다소 CEO는 예상 못한 충격 폭로를 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의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는데 자세한 소식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 달 초 방한하여 우리 정부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 측 방한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가성비가 좋고 신속한 납품까지 가능한 K방산에 사우디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특히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차기 또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카쇼크지 암살 사건 이후 미국이나 유럽과의 무기 거래에 여러 제한이 따르고 있는데요. 미 상원은 사우디의 F-35 전투기 등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또한 예멘 내전에 미국 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F-35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중동 내 친미 간별사이자 다분히 정치적인 무기로 전향한 상황이죠. 현재 72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48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이번에는 독일이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면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가 합작하여 개발한 전투기로 최근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며 화해 모드를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유독 전투기 수출만큼은 제재를 풀지 않았는데요. 이에 독일 매체 벨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유로파이터의 사우디 수출을 추진했던 영국이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국가 단위의 주별 과제로 좌익, 우익, 동체, 꼬리날개를 각각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4개 국가가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보니 독자적인 수출 권한도 없어서 그중 한국가라도 반대하면 수출이 성사되지 않죠. 이에 발등에 불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그램에 참여 요청서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이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게 되면 그룹의 의사결정 능력은 지연될 것이고 전투기 인도가 수년간 지연되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국에 대한 일본의 국방 능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큰 일본이기에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우디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라팔과 KF-21이 전부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라팔 CEO의 충격적인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 바로 지금 구매해도 14년 뒤에나 첫 한 대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믿지 못할 발언이었죠. 한때 라파라 8년이 아니오라는 유머까지 나올 정도로 수출 실적이 없어 조리돌림 당했던 다수의 라팔은 현재 세계적인 군비 증강 추세에 힘입어 엄청난 수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3개국의 추가 수출과 92대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라팔 CEO 베르나르 찰스는 지난해 다소는 그리스, 인도, 카타르에 총 13대의 납품을 진행했으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프랑스 공군에 한 대의 라팔을 납품하려 하였고 올해는 12대의 생산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프랑스 공군을 위한 내수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현재 라팔의 생산 능력은 월 한 대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현재 라팔은 2021년 수출권 49대, 2022년 수출권 92대, 총 164대의 백로그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164개월이 지나야 지금까지 계약한 대수를 모두 납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긴 세월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현지 생산을 통해 도입국가와 나눠 생산하면 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그 현지 생산 부분이 사우디가 라팔이 아닌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는 36대의 라팔을 구매하면서 메이드 인 인디아 현지 생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다소사는 인도에서 라팔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대의 추가 구매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는 해외 현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한국 하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인니에 100%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며 라팔 수출에 진심이었던 프랑스 다소는 왜 유독 현지 생산만큼은 인색한 것일까요?
이윤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망설이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바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라팔은 4.5세대를 끝으로 개량이 종료됩니다. 2060년까지라는 긴 운용기간이 확정시되었어도 라팔은 부분적 개량을 제외하고 현 4.5세대 기체로 남게 되었는데요. 즉 다쏘사가 라팔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초기 도입 비용 외에 MRO 유지보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산 공장이 현지에 들어서게 되면 현지 기업과 인력들에게 유지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파일을 내줘야 하므로 막대한 대수가 아니고서는 현지 생산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항공 분야는 초기 도입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방대합니다. 글로벌 대형 항공기 부품업체인 샤프란, MT웨어로 IHI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완제품 매출 증가보다 유지보수 매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라팔은 5세대, 6세대로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당시의 설계상 한계 때문인데요.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과 기동성을 중시한 전투기죠. 높은 스텔스 성능이 최대의 특징이기에 스텔스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5세대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라팔은 스텔스에 취약한 카나드를 비롯한 델타핵 형상의 주익을 지니고 있는 전투기로 이러한 라팔을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며 막대한 개발비가 소요됨은 물론 성공조차도 장담하지 못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FCAS 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6세대 전투기 개발로 퀀텀 점프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KF-21은 초기 설계부터 5세대, 6세대로의 점진적 진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전투기입니다. 베이비 랩터로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 2 또는 능력 2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기 역학적인 이유가 아닌 스텔스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된 것으로 뒷면에서 날아오는 적 레이더 전파가 날개 뒷전에 부딪혀도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해 델타핵 대비 항속거리, 상승률, 순간 선회, 지속 선회, 일정 고도까지 급속 상승하는 시간, 전체적인 중량 등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앞으로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기에 다이아몬드 2형을 KF-21에 적용한 것이죠. 박시몽 박사님 감사합니다. 무튼 KF-21은 오늘보다 내일 더욱 빛을 발할 미래지향적인 기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강구영 카이 사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은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라며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을 논할 기종 자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이번 10월 17일에 개최될 서울 아덱스 2023에서는 5세대 KF-21의 모형이 최초로 공개될 예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카이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KF-21 1대7 축소 모형에서 미티어 2발, 제이담 1발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한 KF-21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개폐문이 4개라는 것입니다. 이는 KF-21 내부 무장창이 동체 하부에 위치한 메인베이뿐만 아니라 측면 사이드베이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5세대 스텔스기인 F-35에는 메인베이만 존재하고 F-22에는 사이드베이가 존재하는 사문형 내부 무장창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형상 미니 F-22로 불리고 있는 KF-21이기에 F-22의 내부 무장창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한 형태의 내부 무장창이 탑재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즉 이러한 점진적인 개발과 수출 지향적인 KF-21의 장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있어 매우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한하는 사우디의 대표단에는 사우디 국영 방산기업 사미의 CEO 왈리드 아부할레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부할레드 CEO는 그동안 여러 외신을 통해 한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5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는 22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반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 세계 9위, 군사력 순위는 세계 6위로 지출 규모와 군사력 순위의 균형이 이상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군사력 순위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자국의 방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외산 무기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인데요. 이에 최근 아부할레드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방산기업을 2030년까지 글로벌 탑 25 내에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목표는 바로 현지화라면서 현재 3%에 불과한 자국 생산 역량을 50%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러한 사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최우선 조건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우디라고 해도 방산 분야 특성상 쉽사리 해외 기업을 인수할 순 없으니
해외 업체와의 상호 협력이 가장 중요할 터인데 또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바로 한국 방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치적 지리적으로도 중국, 러시아, 미국 대비 더욱 자유로운 협력을 논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한국은 중동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한때는 한국 경제 성장의 텃밭으로도 불렸던 중동인데요. 건설, 원전, 교통, 인프라, 금융, 물류, 조선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중동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갔고 국가 간 협력 사례에서도 좋은 모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이 사우디와 한국의 최대 협력으로 확대되어 제2의 중동 붐이 오길 희망하며 사우디 대표단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팜유보단 석유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